관계의 씨앗은 대화인 것 같아요.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타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 멋쩍어 하게 됩니다.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건 아닐까?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? 눈치 보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을까? 말을 해도 소용없는 말, 관계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분명 있는데 실제 사회관계에서 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. 이 책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위한 씨앗을 대화로 심고 싶습니다. 내 마음의 창문인 말투를 다듬어 사람들과의 소통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을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적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많고 속뜻은 그게 아니더라 라는 말을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묘사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. 나만 관계가 어려운 걸까? 남들은 쉽게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달리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게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 내 말이었던 게 아닐까. 진심을 언젠가 알아줄 거야 라고 애쓰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. 이 책을 읽으며 잘못된 언행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했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 책을 읽게 되어 나의 언행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. 결론적으로 이 책을 모두 읽고 난 뒤의 생각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였습니다. 대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애초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과거의 실수는 더 많이 줄일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? 혼자의 생각만 전한다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겠죠.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가 존재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로서 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말을 할 때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. 이 책을 읽고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말씨를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.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지도 모르는 명제에 대해 이제사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. 수많은 예제를 통해 이 책은 어떤 대화가 잘못된 대화인지, 어떤 대화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대화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. 나쁜 말투, 평범한 말투, 끌리는 말투 세 가지로 나누어 같은 상황, 같은 말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를 제시해줍니다. 좋은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좋은 책이었습니다.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고도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양한 상황과 대화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말투의 습관을 대입해보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며 대화를 연습해보는 것도 좋더라고요. 이 책을 읽고 저 역시도 대화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녹여 반영해보고자 해봤습니다.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상대방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지, 상대방의 말 속에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실전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가깝고 먼 관계가 어려운 분들께 이 책을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어요. 사람들과의 관계로 지친 분들께 이 책을 실천해 보실 권해드려요. 분명 작은 변화가 큰 따스함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